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서 발표하신 분이 뭐 기술에 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미술은 아니고요. 치즈입니다. 네, 여러분 치즈 좋아하세요? 네. 치즈 좋아하죠? 그쵸? 되게 우리나라에 치즈 관련된 요리가 국적도 많아졌고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좋아하고요. 근데 혹시 이 치즈들, 이 각 요리에 어떤 치즈가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즈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이 치즈가 과연 진짜 치즈인지, 진짜 치즈면 어떤 치즈인지도 모르는 추세입니다. 전혀 몰라요. 잘 모른다. 모조 치즈가 뭔지, 가공 치즈가 뭔지, 자연 치즈가 뭔지. 오늘 저는 이제 가공 치즈와 모조 치즈, 자연 치즈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자연 치즈 중에서도 어떤 치즈 종류가 있고 어떤 치즈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자연 치즈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유를 유산균, 내내, 효소 등을 이용해서 응고시키고 해서 만든 치즈입니다. 네, 그럼 가공 치즈는 뭘까요? 가공 치즈는 저희가 이제 그 매장에 가면은 딱 유제품 코너에 치즈로 들어가 있는 치즈들이 거의 다 가공 치즈입니다. 이 가공 치즈는 2개 이상의 자연 치즈를 녹여서 거기에다가 첨가제를 더해서 맛도 다양하게 하고 그 보존 기간도 길게 만든 치즈입니다. 그리고 모조 치즈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모조 치즈라는 거는 치즈가 아닙니다. 네, 그저 식품입니다. 그 함유를 기본으로 해서 기름에다가 화학 조미료를 넣어서 우유 맛을 내고 치즈 맛을 내서 만든 치즈와 유사하게 만든 식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뭐 치즈 떡볶이, 치즈 피자, 뭐 치즈가 들어간 다양한 뭐 치즈 라면 이런 거에 사용되는 식당가에서 쓰는 치즈들이 대부분 모조 치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네, 치즈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치즈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치즈 제조 공정입니다. 첫 번째는 원유 살균, 커딩, 커드 자르기, 몰딩, 유청 분리, 소금 숙성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유 살균은 말 그대로 우유를 살균하는 과정입니다. 살균을 하는 치즈도 있고요, 안 하는 치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커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커딩은 그 커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커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유를 가열하고 거기다가 효소를 넣어서 응고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응고시킨 커드를 자릅니다. 자르고 그 자른 커드를 몰딩을 해서 모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형성한 몰드에서 유청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소금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숙성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 과정에서 커드를 크게 자르느냐 작게 자르느냐, 유청을 얼마나 분리하느냐, 소금을 코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치즈의 종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나뉘는 치즈가 경성 치즈와 연성 치즈로 나뉩니다. 연성 치즈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신선한, 촉촉한 말랑한 치즈를 말합니다. 이 말랑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치즈가 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면서 경성 치즈로 변합니다. 딱딱해지고요, 단단해지고 말라집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수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즈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치즈의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발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치즈를 만드세요. 네. 셰프신데 치즈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제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새로 치즈 사업을 하실 예정이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만드신 치즈들을 보고 약간 곳곳에서 장인어른이라.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치즈는 그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연성에서 경성으로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리코타 치즈, 코치즈 치즈, 페타 치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치즈들은 특징이 되게 잘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에 되게 잘 사용이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 많이들 아시죠? 네, 저희가 아는 치즈는 피자 치즈 형태예요. 근데 그 치즈야말로 모조 치즈이고요. 모짜렐라 치즈의 원래 모양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모짜렐라 치즈의 특징은 결이 살아있고 잘 늘어납니다. 이 특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치즈를 반죽을 합니다. 그 숯하면 아시죠? 짜장면
면을 반죽하듯이 반죽하는 과정에서 그런 치즈의 특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치즈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일본어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아직 흔히 볼 수 없는 치즈이기 때문에 이 치즈는 특징이 이제 표주박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냥 저는 이걸 넣은 이유는 제가 이 치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네, 되게 맛있어요. 모짜렐라 치즈 같은데 이것도 신선하게 먹기도 하고 숙성시켜서 딱딱하게 먹기도 하는 치즈입니다. 네, 다음 치즈는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한국에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할로미 치즈라고 합니다. 구워 먹는 치즈예요. 이 치즈는 구워도 녹지 않습니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치즈입니다. 네, 치즈 하면은 보통 프랑스, 이탈리아 생각하는데 미국, 그리스 되게 세계 전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치즈는 브리랑 까망베르예요. 이 치즈도 이제 많이 요즘 들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 텐데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 브리랑 까망베르를 나눈 기준은 그 제조한 지역에 따라서 나뉘었다고 합니다. 네, 되게 꼬릿꼬릿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그 겉에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크림 같이 돼 있습니다. 겉이 딱딱한 이유는 흰 곰팡이가 형성돼서 그런 네. 근데 저 흰 곰팡이도 먹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치토스에 들어가는 뭐 주황색의 전형적인 치즈고요. 이 체다 치즈가 체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조 과정 중에 체다링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다 치즈라고 불립니다. 근데 저는 그 체다링의 과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요. 네, 전형적인 치즈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치즈는 고르곤졸라 치즈인데요. 여러분들 고르곤졸라 피자 많이 드셨죠? 근데 이런 치즈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이 고르곤졸라 치즈는 블루치즈의 대표적인 치즈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숙성시키는 과정에 일반 치즈에다가 주사기로 그 푸른 곰팡이를 1%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 곰팡이가 안에서 형성된 치즈가 고르곤졸라 치즈입니다. 다음 치즈는 이탈리아에서 잘 먹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그 피자집에 가면 피자 치즈 가루로 뿌리는 것이 바로 이 파마산 치즈인데요. 이탈리아 요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치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치즈 맛있게 알고 먹읍시다. 감사합니다.